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조선시대 중엽, 백성들은 세종 임금 이후 가장 현명하다고 칭송받는 영조 임금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영조는 매일같이 굵직한 국사를 처리했지만 그의 가장 기이한 버릇은 대신들의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죠. 그것은 바로 먼 훗날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현재의 심각한 흉년이나 당장의 청나라와의 외교 문제보다 100년 후 또는 200년 후의 조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신들은 들으라. 지금 당장의 민심도 중요하지만 먼 훗날 조선의 백성들이 쌀 대신 무얼 먹고 살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대신들은 임금의 명에 경악했습니다. 당장 쌀독이 비어 굶주리는 백성이 넘치는데 200년 후의 식량을 걱정하라니. 대신들은 임금의 지혜가 너무 지나쳐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의정 김자언은 임금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전하,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면 200년 후에 조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지나친 걱정에 사로잡혀 계신 듯하옵니다. 김영의정의 간언에도 영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조는 더욱 이상한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의정. 100년 후 조선의 인구가 지금의 2배가 된다면 그들이 먹을 쌀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전하, 그것은 농지를 늘리면 되옵니다. 어리석도다. 농지는 한정되어 있거늘 어찌 무한정 늘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내가 묻는 것은 쌀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니라. 대신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자언 영의정은 동료 대신들과 은밀히 모였습니다. 모임에는 좌의정 박창서와 우의정 이명윤 그리고 호조판서 정석주가 참석했습니다. 영의정 어른, 이대로는 안 되옵니다. 전하께서 점점 더 이상한 말씀들만 하시니 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사옵니다. 박 좌의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영의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전하께서는 여전히 총명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으시네. 다만 그 방향이 너무 먼 곳을 향하고 계실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를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호조 판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의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 없네. 차라리 우리가 전하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이네. 대신들은 김영의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영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했지만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영조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세자는 당장의 문제에만 급급하여 먼 훗날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영조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녀들에게 은밀히 명을 내려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염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백성들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옵니다. 궁녀 춘월의 보고에 영조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로다. 백성들이 그를 모르니 탐과 놀이들이 장부를 속이고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영조는 즉시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신들아, 내가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노라.
지금부터 전국의 모든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도록 하라. 전하, 그것은 너무 큰 사업이옵니다. 지금은 흉년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있는데 어찌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김영희정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영의정의 말도 일리가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100년 후를 위한 투자니라. 당장은 돈이 들어도 100년 후에는 그 값어치를 톡톡히 알 것이니라. 대신들은 또다시 영조의 고집에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홀로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소인 춘월이옵니다. 전하. 들어오너라. 춘월이 들어오자 영조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춘월아, 너는 과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느냐? 춘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비록 천한 몸이옵지만 전하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사옵니다. 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소인의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그를 몰라 양반들에게 소가 땅을 빼앗기셨사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그를 아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영조는 춘월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것이니라. 백성들이 그를 알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나라도 더욱 강해질 것이니라. 춘월은 영조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전하, 소인이 한 가지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전하께서 먼 훗날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사오나 백성들은 전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옵니다. 혹시 전하의 뜻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무언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남기시면 어떻겠사옵니까? 영조는 춘월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로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100년 후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겠노라. 그날 이후 영조는 김영희정을 불러 은밀한 명을 내렸습니다. 김영희정, 내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할 것이네. 허나 이 약속은 100년 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네. 영조는 김영희정에게 2개의 낡은 함을 건넸습니다. 두 함에는 각각 현재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먼 훗날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함을 당장 땅속에 깊이 묻도록 하라. 그리고 이 함의 개봉 시점을 100년 후로 정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이 함에 넣어두는 2가지 물건이 100년 후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네. 김영희정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너무 먼 훗날의 일이옵니다. 지금 당장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옵니다. 영의정의 말도 틀리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2개의 함을 준비한 것이 아니겠소. 하나는 당장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먼 훗날을 위한 것이니라. 영조는 대신들이 반대할 틈을 주지 않고 첫 번째 함에는 백성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라며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김영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의 흉년을 해결하는 데 금은 보화는 분명 도움이 될 터였으니까요. 하지만 2번째 함에 임금이 넣은 것은 김영희정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2번째 함, 먼 훗날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함에는 단 하나의 낡은 붓과 먹 한 덩이만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어찌 100년 후에 조선을 위해 붓과 먹만을 넣으십니까? 100년 후에도 백성들은 쌀과 재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조는 김영희정의 답답함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영희정, 당신은 먼 훗날이 아닌 당장 눈앞의 필요만을 보고 있어. 100년 후 조선을 구할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나 쌀이 아닐세. 이 붓과 먹이 100년 후에 펼쳐낼 가장 큰 반전이 무엇인지 당신은 보게 될 것이네. 김영희정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만약 100년 후에도 전하의 이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영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틀린 것이겠지. 하지만 나는 확신하노라. 100년 후 이 북과 먹의 가치를 아는 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결국 김영희정은 임금의 명을 따라 2개의 함을 궁궐 깊숙한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조가 직접 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 함은 100년 후에 개봉할 것. 그때 조선의 임금과 대신들은 이 속에 담긴 뜻을 깨닫게 되리라. 비석을 세운 후 영조는 춘월을 불렀습니다. 춘월아, 내가 오늘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겠노라. 분부하옵소서, 전하. 이 함을 묻은 일을 기록으로 남겨라. 그리고 그 기록을 궁궐의 비밀 서고에 보관하도록 하라. 100년 후 누군가가 이 기록을 보고 함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니라. 춘월은 영조의 명을 받들어 세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춘월 자신의 생각도 한 줄 덧붙였습니다. 전하께서는 100년 후를 걱정하시지만 소인이 보기에 전하께서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10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백성들이 겪는 고통인 것 같사옵니다. 다만 전하께서는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시는 것이옵니다. 춘월의 기록은 100년 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영조는 백성들에게 미래만 걱정하는 괴짜 임금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의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먼 훗날의 문제를 위한 숨겨진 약속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한편 김영희정은 영조의 행동을 계속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 대신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영희정 어른, 전하께서 묻으신 그 함. 혹시 우리가 몰래 파내어 확인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호조 판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되네. 전하의 명을 어기는 것은 영모나 다름없네. 우리는 100년을 기다려야 하네. 하지만 영희정 어른, 만약 그 함 속에 정말로 쓸모없는 것만 들어있다면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박좌의정의 걱정에 김영희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것이 걱정되네. 하지만 전하를 믿어보세. 전하께서는 비록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결코 어리석은 분은 아니시네. 대신들은 김영희정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사도세자의 비극도 일어났으며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기록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먼 훗날을 내다보셨구나. 하지만 그 함을 여는 것은 내 대가 아니라 100년 후에 임금이 할 일이로다. 정조도 영조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백성들은 글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영조 임금이 금은 보화가 든 함과 낡은 북과 먹이 든 함을 땅속에 묻은 지 정확히 10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러 왕조는 바뀌었지만 조선은 여전히 가난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흉년이 계속되어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서양의 문물이 밀려들어오며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죠. 100년 전의 약속대로 당시의 임금인 철종 임금은 2개의 함을 궁궐의 대신들 앞에서 개봉하도록 명했습니다. 백성들은 혹시라도 함 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철종 임금 자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대신들아, 100년 전 영조 대왕께서 묻으신 함을 오늘 개봉하려 하노라. 하지만 과인도 솔직히 말하자면 그 속에 무엇이 들었을지 걱정이 되는구나. 전하, 소신 등도 마찬가지옵니다. 하지만 선왕의 명을 따라야 하옵니다. 영의정 조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조도윤은 젊은 시절부터 학문에 깊이 빠져 있었고 특히 영조 대왕의 기록을 많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함을 개봉하기 전 조도윤은 궁궐 비밀 서고에서 춘월이 남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록을 읽은 조도윤은 영조의 진짜 의도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단순히 미래를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셨구나. 첫 번째 함이 먼저 열렸습니다. 함 속에는 영조가 넣었던 금은보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환호했습니다. 전하, 이 금은보화로 당장의 흉년을 막고 백성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조도윤은 차분하게 금은보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들 기뻐하기는 이르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의정 어른? 이 금은보화의 가치를 계산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는 이 정도 금으로 전국의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100년 전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금으로는 기껏해야 한 달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옵니다. 대신들은 조도윤의 말에 놀랐습니다. 호조 판서가 급히 계산을 해보니 정말로 조도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조 대왕의 첫 번째 선물은 실패한 것이옵니까? 아니옵니다. 조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이것을 아셨을 것이옵니다. 금은보화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신들은 조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함, 영조가 먼 훗날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넣었던 북과 먹이 든 함을 개봉할 차례였습니다. 대신들은 조롱 섞인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북과 먹이 굶주린 백성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영조 임금께서 노망이 드셨던 것이 분명하오. 함이 열리자 안에는 영조가 넣었던 낡은 북과 먹 한 덩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폭소를 터뜨렸지만 조도윤 영의정은 북과 먹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조도윤은 붓을 집어들고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복잡한 수식과 계산표였습니다. 대신들, 이것을 보십시오. 조도윤이 그린 것은 100년 전과 현재의 물가 비교표, 인구 변화 추이,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른 경제 발전 예측표였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이 북과 먹을 남기신 이유를 소신이 이제 알 것 같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의정 어른? 철종 임금이 물었습니다. 조도윤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그리고 대신들이시여. 이 북과 먹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옵니다. 이것은 기록과 계산과 교육의 상징이옵니다. 조도윤은 자신이 연구한 영조의 기록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영조 대왕께서는 100년 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금은보화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하지만 영의정 어른, 그것이 지금 당장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조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조 대왕의 지혜이옵니다. 당장의 굶주림은 금은보화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난은 오직 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것이옵니다. 조도윤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이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입니다. 글을 모르니 탐관오리들이 장부를 속여도 알지 못하고 새로운 농법을 배울 수도 없으며 장사를 해도 제대로 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들은 조도윤의 말에 점점 설득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영의정 어른께서는 이 북과 먹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이옵니까? 철종 임금이 물었습니다. 조도윤은 붓을 높이 들어 올리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전하, 이 북과 먹은 시작의 상징이옵니다. 영조 대왕께서 100년 전에 시작하려 하셨으나 이루지 못한 큰 뜻을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하옵니다. 큰 뜻이라 함은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만드는 것이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대신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영의정 어른, 그것은 너무나 큰 사업이옵니다. 지금 나라 살림도 어려운데 어찌 그런 큰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춘월의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신들, 이 기록을 보십시오. 영조대왕의 궁녀였던 춘월이란 자가 남긴 기록이옵니다. 여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100년 후를 걱정하시지만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며 그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신다고 말이옵니다. 조도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영조대왕께서는 당장 금은보화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다시 굶주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왕께서는 이 북과 먹을, 즉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남기신 것이옵니다. 철종임금은 조도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영의정의 말이 옳소. 하지만 과인은 궁금하오. 어째서 영조대왕께서는 당장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10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조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생각하기로는 영조대왕께서도 당장은 실행할 수 없으셨을 것이옵니다. 100년 전에는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고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신분제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대왕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어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때가 되었다는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전하. 지금 조선은 서양의 문물이 밀려들어오고 신분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영조대왕의 뜻을 실현할 적기이옵니다. 하지만 호조 판서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의정 어른, 뜻은 좋으나 문제는 돈이옵니다. 전국에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이옵니다. 지금 나라 국가는 텅 비어 있는데 어디서 그 돈을 구하겠습니까? 조도윤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함의 금은보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조대왕께서 남기신 이 금은보화는 비록 전국의 백성을 먹이기에는 부족하지만 교육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금으로 우선 각 고을마다 하나씩 학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글을 가르칠 스승들을 구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글을 배운 백성들이 다시 다른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들은 조도윤의 계획에 점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대신도 있었습니다. 영의정 어른, 만약 그 계획이 실패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조대왕의 금은보화도 날리고 백성들의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그대의 걱정도 이해하오.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만약 우리가 이 금은보화를 지금 당장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면 한 달 후에는 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교육에 투자한다면 비록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오. 철종임금은 조도윤의 말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궁궐 밖에서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님, 저희를 살려주소서.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철종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당장 굶주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먼 훗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것일지. 이때였어요. 조도윤은 임금의 고민을 읽고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한 가지 묘안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이 금은 보화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옵니다. 절반은 당장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당장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먼 훗날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종 임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바로 그렇게 하십시다. 그날 밤, 조도윤은 홀로 서재에 앉아 영조가 남긴 붓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붓이었지만 그 속에는 100년 전 한 임금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도윤은 그 붓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고을에 보낼 교육 개혁안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고을에 민학을 세울 것. 둘째, 민학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을 받아들일 것. 셋째, 글을 배운 자는 다시 다른 이에게 가르칠 의무를 가질 것. 조도윤의 붓끝에서 영조의 100년 수건이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국의 왕의 교서가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조도윤이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조가 남긴 붓과 먹을 사용하여 첫 번째 민학의 현판을 직접 쓰기로 했습니다. 철종 임금과 모든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도윤은 영조의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붓끝은 정확했습니다. 영조대왕 기념민학. 현판의 글씨가 완성되자 대신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조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외쳤습니다. 영조대왕이시여. 소신이 비록 100년 늦었으나 대왕의 뜻을 이제 펼치겠사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묵은 붓에서 먹물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영조가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철종 임금은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영조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100년 후를 내다보셨구나. 과인이 부족하나 할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노라. 조도윤은 임금께 절을 올린 후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조에게 바치는 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왕께서는 100년 전 홀로 외로운 길을 걸으셨나이다.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 대왕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대왕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나이다. 이제 100년이 지나 소신이 비로소 대왕의 지혜를 깨달았사옵니다. 금은 보화는 썩고 사라지나 지식은 영원히 남는다는 진리를 말이옵니다. 조도윤의 제문이 끝나자 궁궐 안팎에서 백성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당장 배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이, 손자들이 글을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그날 밤, 조도윤은 다시 영조의 기록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영조가 직접 쓴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100년 후를 사는 나의 후손들이여, 그대들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이겠지. 내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화려한 궁궐도 강한 군대도 아니었노라. 오직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노라. 만약 그대들이 이 뜻을 실현한다면 비록 내가 100년 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라. 조도윤은 그 글을 읽으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영조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음 날부터 조선 전국에서는 민학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디고 어려웠지만 점차 백성들도 그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첫 번째 민학을 졸업한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배운 후 마을의 장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농법을 기록하여 이웃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점차 부유해졌고 다른 마을들도 그를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조선 전국에 수백 개의 민학이 생겼고 수만 명의 백성들이 그를 배웠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그를 아는 백성의 비율이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조도윤은 늙어서도 민학 사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영조 대왕의 진정한 유산을 물려받은 자들이니라. 이 북과 먹을 대대로 전하며 모든 백성이 그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라. 조도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민학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조가 북과 먹을 묻은 지 150년이 되던 해, 조선의 모든 백성 중 절반 이상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영조가 꿈꾸었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이번 얘기도 공감 많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